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잠깐만요. 오늘 얘기는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가지고 혹시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빨리 드세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자, 과거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이끌 때 다이어가 경기 도중에 화장실에 가서 굉장한 화제가 됐었죠. 그때 다이어가 없는 동안 실점할 뻔해가지고 무리뉴 감독이 화장실에 찾아가고 그랬잖아. 다행히 경기는 이겼어요. 그리고 경기 후에 다이어가 인스타에 변기 사진을 올리면서 The Real Amway이라고 썼었죠. 당시 국내 팬들은 싼다이어 막 이러고, 영국 현지 팬들은 설사라는 뜻의 다이어리아의 앞에 스펠링을 바꿔가지고 다이어리아 뭐 이런 드립을 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경기 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갔다가 오면 되는 걸까요? 그 전에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생리 현상과 관련된 축구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늘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치기리 경기 중에 화장실에 간 선수들. 자, 때는 2018년 라모스 선수가 레알에서 뛸 때였습니다. 리그 경기 중이었는데 상대팀 선수가 다쳤는지 넘어져 있었어요. 근데 라모스가 심판한테 가가지고 뭔가 긴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라커룸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한 5분 후에 나왔습니다. 똥 싼 거죠. 아니, 라모스 온몸이 근육질인데 관략근은 나 좀 실망이네. 자, 그 경기 끝나고 라모스가 인스타에 요런 말을 남겼습니다. Nature's call, out and back in. Nature's call이라는 거는 자연이 날 부른다, 화장실 가고 싶다, 요런 뜻이죠. 자, 그리고 사우스햄튼에서 뛰던 제이슨 펀천 선수도 경기 도중에 응가가 마려워서 화장실에 뛰쳐갔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올 때 하필 사우스햄튼이 교체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펀천은 교체돼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대기심 옆에 있다가 바지 막 올리면서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그 순간 사우스햄튼의 팬들이 즉석에서 응원가를 불러줍니다. 가사가 뭐였냐? 제이슨 펀천, 그는 응가를 하고 왔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펀천이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을 할 때 엉덩이를 닦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팬들이 또 새로운 노래를 불렀어. 제이슨 펀천, 그는 그가 원할 때 응가를 하네. 자, 그리고 융베리가 아스날의 감독 대행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스날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1대2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 종료 5분 전에 공격수인 오바메양이 갑자기 경기장을 뛰쳐나갔어. 마려웠던 거지. 그리고 3분 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경기 끝난 거야. 진 거야. 아니, 요거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오바메양이 있었다면 극장 역전골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그렇게 나갈 거면 교체라도 해달라고 하든가. 자, 그리고 2002년 레스터시티에서 뛰던 로비 세비지도 화장실에 가긴 갔는데 경기 도중은 아니고 경기 직전에 갔어요.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경기는 곧 시작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거야.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심판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옵니다. 근데 그 경기의 주심이었던 그레이엄 폴이 이 사실을 알고 FA 축구협회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비지가 벌금 10,000파운드를 냈대요. 우리 돈으로 1,600만 원이야. 화장실 한 번 쓴 거 치고는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비지가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렸대요. 신고할 만하죠. 경기 중에 화장실을 못 간 선수들. 자, 요쪽 분야에서는 게리 리네커가 또 유명하죠.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이자 지금은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때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잉글랜드랑 아일랜드랑 경기를 할 때였어요. 그 경기 전에 리네커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경기에 뛰고 싶으니까 감독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경기 시작 20분 만에 막 배가 아프네, 하프타임까지 겨우겨우 참았다가 결국 해결을 했대요. 근데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또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다가 상대 선수랑 경합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지려버린 거예요. 큰 거를. 정말 말 그대로 지리는 공격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리네커는 갑자기 잔디에다가 엉덩이를 쓱쓱 밀고 손으로 뭔가를 막 잔디에 바릅니다. 뭔가 이상해. 축구 보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어요. 이런 게 진정한 더티 플레이죠. 자, 그리고 나서 리네커는 계속 뛰고 싶었지만 악취가 심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됐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경기장이 벤치랑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터널이랑 좀 멀었대. 그래서 리네커가 터널로 못 들어가고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리네커 옆에 동료들이 아무도 안 앉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렸던 공격수가 또 있죠. 바로 브라질의 호나우두입니다. 96년 올림픽 때 브라질이랑 헝가리랑 할 때였습니다. 그때 헝가리가 동점골을 넣고 막 셀레브레이션을 하는데 호나우두는 갑자기 경기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공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면서 바닥에다가 쉬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공에 좀 튀었을 것 같거든요. 그날 그 공 헤딩한 선수는 골키퍼들. 자, 골키퍼는 필드 플레이어랑 다르죠. 경기 도중에 화장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골키퍼가 자리를 비우면 경기를 중단시켜야 되거든. 근데 저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것 같아. 나 화장실 가면 경기 중단시켜야 돼. 나 참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골키퍼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자, 먼저 유벤투스에서 뛰던 부폰. 경기 중에 허리를 굽히면서 엄청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교체 때 나가서 코칭 스태프랑 의료진이 부폰한테 가서 어디 아파? 이랬는데 누가 봐도 화장실 가는 것처럼 다급하게 사라졌죠. 자,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서 뛰던 레만 골키퍼도 챔스 경기 중에 소변이 마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골대 뒤에 광고판 뒤로 가가지고 앉아서 볼일을 봤습니다. 근데 대단한 건 그 와중에 경기 상황을 계속 체크했어. 그러다가 상대가 역습하러 오니까 끊고 다시 넘어와서 골키퍼를 봤죠. 당시 슈투트가르트 감독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레만 골키퍼가 그것을 매우
객관적으로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경기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게 멋있긴 해. 아니 근데 볼일 보고 있는데 상대가 골 넣으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개웃길 것 같아. 자, 그런데 경기 중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퇴장을 당한 골키퍼도 있었습니다. 맨유의 전설들이 소유한 클럽으로 유명한 솔포드 시티. 그 팀의 막스 크로컴 골키퍼가 그 퇴장의 주인공입니다. 크로컴 골키퍼가 스탠드 옆쪽으로 가서 쉬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거기 있던 스튜어드 그리고 부심이 계속해서 하지 마세요, 시작하지 마세요, 안 돼요, 끊으세요,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는데 무시하고 이를 계속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심으로부터 퇴장을 받은 거죠. 자, 경기가 끝난 후에 크로컴 골키퍼는 트위터를 통해서 양 클럽과 양 클럽의 서포터즈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저는 너무 급했을 뿐이에요. 그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나 봐요. 관계자분 말에 따르면 한 팬이 크로컴 골키퍼를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대요. 근데 너무한다. 어쩔 수 없었을 텐데. 자, 그래도 이렇게 몰래 숨어서 볼일을 본 골키퍼들은 양반이죠. 경기장 안에서 대놓고 소변을 본 골키퍼들도 있습니다. 먼저 잉글랜드 국적의 폴 고타드 골키퍼는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고 소변을 봤어요. 근데 중요 부위를 밖으로 꺼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바지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이제 바지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데 굉장히 찝찝할 것 같거든요. 근데 표정은 좋아 보여.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는 프랑스 국적의 마르테즈 골키퍼죠. 마르세유에서 뛰던 당시에 그냥 서서 잔디에다가 그냥 태어나게. 이거는 뭐 상남자야 미친놈? 화장실과 관련된 규정. 자, 원래 경기 도중에 경기장을 떠나는 건 경고를 받을 수도 있는 행위예요. 단 경기를 떠나는 이유가 비신사적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를 옵사이드로 만들려고 일부러 경기장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고라는 얘기야. 근데 사실 정확한 규정은 그렇게 일부러 나가도 그 선수가 골라인에 있는 걸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옵사이드를 만들 수도 없어. 근데 그래도 규정을 악용하려고 했으니까 경고야. 또 그런 거 외에 비신사적인 이유로 경기를 중단시키려고 경기장을 나간다. 그러면 경고입니다. 자, 하지만 경기 중에 화장실에 가는 선수들이 뭐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고를 받지 않는 거죠. 화장실 가는 선수들은 유니폼이나 다른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경기장을 떠나는 선수들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나가기 전에 심판한테 보고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레프리 저 돌아왔어요, 저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심판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스포츠의 사례. 자, 사이클 경기는 최대 7시간까지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경기 중에도 계속 먹고 마시니까 또 그만큼 배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작은 일을 보고 싶은 선수는 대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길가에서 작은 일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같은 팀 동료들이 있으면 이를 보는 선수가 밸런스를 잃지 않게 옆에서 잡아주기도 하더라고. 야, 이거야말로 전우회 아닙니까? 그리고 바지에다가 조금씩 이게 해가지고 말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달리면서 음료수 병에다가 소변을 보는데 신인 선수들은 이 소변하고 게토레이를 구분을 못한대요. 거품을 보셔야 돼. 그리고 어떤 선수는 큰 게 마려웠나봐요. 막 달리다가 갑자기 옆에 수풀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위에서부터 이 쫄쫄이 다 벗고 바로 그냥 근데 그게 전세계에 중계가 됐다더라고. 자, 그 다음엔 농구. NBA는 쿼터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이나 타임아웃 때 화장실에 갈 수가 있대요. 근데 가기 전에 심판한테 꼭 화장실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된대. 자, 그리고 테니스에서도 경기 도중에 화장실 가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치치파스랑 앤디 머리 선수가 경기할 때였어요. 세트 스코어는 2대2. 마지막 세트를 앞둔 상황. 치치파스가 갑자기 화장실 브레이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다녀오세요 했는데 7분 넘게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상대 선수인 앤디 머리가 엄청 빡친 거죠. 심판한테 막 항의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치파스가 돌아왔고 치치파스가 결국 이겼어요. 경기 끝나고도 앤디 머리는 화장실 간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치치파스는 나 경기 규칙 어긴 거 없는데?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자, 근데 앤디 머리가 이거에 왜 이렇게 예민했냐? 예전부터 치치파스가 경기 도중에 화장실에 가서 코치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면서 경기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의혹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래. 저도 몰랐는데 원래 테니스 경기에서는 경기 도중에 코치가 코칭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 테니스 협회가 새로운 규칙을 발표합니다. 화장실 브레이크는 3분 이내로 제한. 자, 그리고 수영 선수들은 물 속에서 소변을 본대요. 펠프스도 물 속에서 한 2시간 있는데 뭐 따로 화장실 안 간대요. 자, 그리고 미식 축구 NFL 선수들은 사이드라인 곳곳에서 소변을 본다고 합니다. 땅에 한다든가 컵에다 한다든가 수건에다 한다든가 벤치 뒤에다 한다든가. 자,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뛰었던 체닝 크라우더는 바지에 조금씩 해가지고 또 말렸대요. 네, 오늘은 이렇게 경기 중에 화장실 가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네이마르도 경기 전에 루틴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워밍업 할 때 물이나 이온 음료 많이 마시잖아요. 그때 양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경기일수록 긴장돼가지고 더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기 리네 것처럼 되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항상 미리미리 다녀오셔서 이런 경험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 Shut up.